자, 지금부터 프로그래밍 온라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교실에서 수업을 했었죠? 그거를 기억에 떠올리고 우리 수업을 한번 온라인으로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산자를 하고 나면은 C 프로그램으로 진짜 정말이지 무언가 원하는 결과값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산술, 비교, 논리 등의 여러 종류의 연산자의 의미를 알고 프로그래밍에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산술과 비교, 논리라는 새로운 연산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연산이라는 것은요, 데이터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한대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마 말을 해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따면 좋은 자격증이 정보처리 기능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연산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은 데이터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칙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그렇다면 컴퓨터는 어떤 연산을 이해하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 내용 왜 연산자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산자는요, 연산에 사용된 각 데이터 항을 피연산자 그리고 연산자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 뭐 피연산자, 연산자 이런 표현보다는 오퍼랜드, 오퍼레이터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연산에 필요한 항이 2개인 경우에는 이항 연산자, 하나만 있으면 단항 연산자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는요. 어떤 수 2개를 더하게 되죠. 그래서 이 더하기는요. 이항 연산자가 돼요. 하지만 단항 연산자의 경우에는 이 숫자를 하나씩 더한다라는 게 플러스 플러스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단항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요게 나누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곱하기고요. 요거는 나머지예요, 나머지. 나누기를 하고 남은 나머지를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칙 연산을 위한 산술 연산자고요. 대입 연산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흔히 아는 는이 있어요. 자, A는 B다. 그러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여기 왼쪽에 넣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대입 연산자가 되는 거고요. 조건 연산자는 말 그대로 조건이 붙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2개 이상의 값을 비교해서 참거짓을 판별하고 실행하는 거고요. 관계 연산자는 2개를 비교를 해서 크다면, 작다면 넣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논리 연산자는 AND가 2개 붙어 있고 뭐 이 짝대기가 2개인데 여러분들 이 짝대기는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보통 엔터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역슬러시를 쓸 때 우리 이렇게 원 표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시프트를 누르고 시프트를 한번 누르고 요거를 눌러주면은 이런 짝대기 2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산자는요, 우리가 무조건 사칙 연산을 할 때는 더하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이 되죠. 그것처럼 프로그래밍에서도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괄호가 있는 것들이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가 우선이 돼요. 그래서 이게 느낌표는 같지 않다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은 연산 방향은 우에서 좌로 계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항 연산자는요.
요러한 것들이 있고요. 이항연산자, 조건연산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면서 보면은 이해가 훨씬 빠르니까 뒤에 실습 문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요거는 이건 지우고. 자, 일반적인 수식의 연산의 우선순위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의 내용이 당연히 우선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가 이항 연산자보다 우선 처리되고 산술 연산자가 조건 연산자보다 우선 처리된다고 해요. 괄호가 먼저 처리되고 단항이 먼저 처리되고 산술 연산이 먼저 처리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뒤에 내용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산술 연산자예요. 자, 산술 연산자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조건 연산자, 논리 연산자보다 먼저 실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산술 연산자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위한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에서 자료형이 다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부분 전체가 버려지거나 일부분이 제외될 수 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누기를 했는데 만약에 소수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 목만 씁니다. 자, 나머지는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그대로 쓰는데 나눗셈은 B에서 C를 나눈 몫을 A에 대입한다는 뜻이에요. 몫이에요, 몫. 그 다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걸 텐데요. 퍼센트는요. 나머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을 할 때 제일 많이 쓰이고요. 아니면은 뭐 3의 배수인지 혹은 뭐 5의 배수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 대입 연산자를 확인을 해보면 대입 연산자는 는 기호를 사용을 한대요. 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으로 집어 넣어 줄 때 그때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하고요. A를 B에 대입한다라고 합니다. 요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있죠. 오른쪽의 값이나 수식을 계산하여 왼쪽의 변수에 저장하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왼쪽의 변수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인트를 변수를 x, y, z를 줬습니다. 그리고 x에는요. 2를 넣어줬고요. y에는 x를 넣어주래요. 근데 x는 이미 우리가 2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는 2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z는요. 5 빼기 x래요. 근데 여기 x는 이미 2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의 값은 z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printf에서 %d, %d, %d 얘는 x, 얘는 y, 얘는 z를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역슬롯이 다 들어있으니까 줄이 바뀔 거고요. x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2, y도 2, z는 3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 2, 3이 일렬로 쫙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증감연산자입니다. 증감연산자는요. 여기 플러스를 2개 쓰면은 변수의 값을 1씩 증가시키고 마이너스를 2개 시키면 1씩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A 플러스 B 이렇게 되면은 B 값을 1씩 증가시킨 다음에 A에 대입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B를 대입한 다음에 B 값을 1씩 증가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B, 마마 B 같은 경우에는 먼저 B를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해야 되죠. 왼쪽에 있는 거를 그렇게 한 다음에 넣으라는 말이고요. 얘는 넣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값을 1씩 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습 예제를 한번 보면은 제일 처음에 A와 B와 C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A와 B와 C를 선언을 했고 다 0으로 초기화 시켜 주었습니다. 자, A는요, C를 뿔뿔 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1씩 증감해야 되니까 얘는 처음에 1을 넣어서 C가 1이 되니까 여기도 넣어주면 1이 되죠. 그 다음에 C 값을 출력하라고 해서 프린트 F 하고 C를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출력 값은 1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B에다가 C를 넣으라고 하는데 C 뿔뿔이죠. 그러면은 원래 있던 B에다가 C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C에는 2가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printf C를 출력을 하라고 하면 이번에는 C에는 2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 printf 하라고 해서 A와 B와 뿔뿔 C를 출력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은 A는 1이고 B도 1이고 뿔뿔 C는 여기니까 3. 한 번 더 출력을 되겠죠. 그래서 욕슬러시가 여기만 붙어 있네요. 그래서 1과 2 그대로 출력이 되고 1, 1, 3 A, B, C가 뿔뿔 C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만 보고 결과값을 예상을 할 수가 있으면 선생님은 참 좋을 것 같네요. 증감연산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증가연산자, 감소연산자가 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선생님이 깜짝 숙제로 내겠습니다. 이거는 강의를 제대로 들은 친구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이 14일이니까 오늘 저녁 18시까지 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요거를 나중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한번 칠 테니까요. 요 문제로 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뒤에 다른 컴파일 영상은 올릴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올리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깜짝 숙제로 해서 강의를 제대로 들은 친구만 풀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쳐서 출력값을 같이 한번 낸 후에 요러한 창을 캡처를 떠서 선생님한테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은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개념이에요. 복합 대입 연산자는 더하기는, 빼기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퍼센트 D는 해서 아까 봤었던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합쳐 놓은 거죠. 사용 형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 볼게요. A 플러스 는 B야. 그러면은 A에는 왼쪽에 있는 거에다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A는 A랑 B를 더해서 넣어주어라 라는 뜻이래요. 그럼 두 번째는 여기에는 A는 A에서 B를 뺀 후에 다시 A에 넣어라 이 말이고요. 여기에는 똑같겠죠? A에는 A와 B를 곱한 것 넣고 A에서 B를 나눈 것을 넣고 A에서 B를 나눈 나머지의 것을 넣으라는 뜻입니다. 자, 예제 한번 봅시다. 변수 선언을 했어요. int라고 변수 선언을 했고 A는 2, A는 2, 3, 4라고 초기 값을 다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여기는 제일 첫 줄을 보면은 A는 A 더하기 D라고 해서 넣어주라고 했고, 여기는 B는 B 곱하기 D죠. 그 다음에 여기는 C는, 어떻게 돼요? C 퍼센트 D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제일 첫 번째 값을 계산을 하면 A랑 D랑 더하면 A에는 6이 들어갈 거고요. B에는 B랑 D랑 곱하라고 했죠. 3, 4, 12 들어가고 그 다음 C에는 C랑 D를 나눠서 C에서 D를 나누면은 나머지는 3이 되죠. C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쭉 달아서 써서 프린트F를 바로 A, B, C를 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A랑 B랑 C랑을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6이랑 12랑 3, 2 출력이 됩니다.